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가 곧 대박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준비 중인 일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요. 2026년 1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이죠.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쓴 건데 이 친구가 테슬라 관련해서 꽤 오래 취재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의 신뢰도가 꽤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가해지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답답하게 규제에 묶여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승인받는 데만 몇 년씩 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확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소위원회에서 이번 달 말에 청문회를 연다고 해요. 이 청문회의 목적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배치를 가속화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진짜 핵심인데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전역에 이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를 확 올릴 수 있어요. 핵심 제안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NHTSA라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있어요. 여기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면제 한도를 주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조사당 연간 2,500대였어요. 근데 이걸 무려 9만 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2,500대에서 9만 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아시겠죠? 36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회사들이 실험적으로 소규모로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상업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은 더 재밌어요.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연방 정부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게 뭐냐면 각 주마다 규제가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되는데 텍사스에서는 안 되고 뉴욕에서는 저게 안 되는데 플로리다에서는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 패치워크처럼 규제가 뒤죽박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들이 각 주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서 차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래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방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 정부 규제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 게임 체인저죠. 세 번째는 NHTSA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영어로는 ADAS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미국 의회가 이 자율주행 규제 문제로 진짜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2017년에 하원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계속 막혀서 결국 무산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문쟁만 하다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빨리 좀 움직여달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대요.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이래요.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규제 풀어서 빨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 테슬라와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의 웨이모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오스틴이랑 베이에리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만 풀리면 바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NHTSA도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의 면제 심사를 더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율주행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의 혁신을 촉진할 거라고 주장하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전 문제랑 일자리 위험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면 트럭 운전사, 택시기사, 우버기사 같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자기들이 선구자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FSD라고 들어보셨죠? 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 테슬라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심찬 로보택시 계획도 있어요. 2024년 말에 공개한 사이버캡이라는 차량도 있고요. 이 사이버캡이 진짜 미쳤어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완전 자율주행만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거든요. 미국 하원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 초안이 테슬라한테 엄청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테슬라의 운영이랑 재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NHTSA 면제 한도 증가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볼게요. 연간 2,500대에서 9만 대로 늘어나면 테슬라가 개발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규제 장벽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대수가 제한돼 있었고 승인받는 과정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로보택시 차량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건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예요.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타면서 돈을 내면 테슬라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더 재밌는 건요, 테슬라가 이미 FSD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을 600만 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도로에 다니는 테슬라 차량들이 이미 하드웨어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제 한도만 올라가면 테슬라는 주차돼 있는 차들을 하루아침에 수익 창출 기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대박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 정부 규제 무효화 부분인데요. 연방 차원의 통합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게 테슬라한테 엄청 중요해요. 지금까지 각 주마다 규제가 달라서 주 사이를 넘나드는 운영이 진짜 복잡했거든요. 특히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감시를 받았어요. 테스트 제한도 받고 엄청 비판도 받았고요. 캘리포니아가 자율주행 규제에서 제일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연방법이 주법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되면 테슬라는 법적 싸움도 줄어들고 규제 준수 비용도 줄어들고 지연도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훨씬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성장 전략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여러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해안에서 해안까지 연결되는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웨이모는 주로 특정 도시에만 집중하는데 테슬라는 전국 단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 안전 기준을 현재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승객 운송 분야에서 기술 혁신은 계속 빠르게 진행됐는데 주 정부랑 연방 정부의 법률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엄청난 지연이 생긴 거죠. 특히 핸들이나 백미러 같은 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구시대적인 규제예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출시할 때 사이드미러 없이 보내고 싶었대요. 더 미래지향적이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좋으니까요. 근데 연방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이버캡은 핸들도 페달도 없이 나올 계획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맞춤 설계된 차량이거든요. 근데 현재 규정으로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해요. 말이 안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니요. 근데 이 규제가 바뀌면 테슬라는 자기들이 원래 구상했던 대로 차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거기다가 NHTSA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승인받는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테슬라가 계속 불만을 토로했던 게 관료주의적인 지연 때문에 혁신이 늦어진다는 거였거든요. 2024년 6월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테슬라도 포함돼서요. 거기서 더 빨리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이 법안은 테슬라한테 엄청난 규제 완화라는 순풍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이란 단어를 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규제가 쉬워지니까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규모를 키우고 혁신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테슬라한테 엄청난 혜택이죠. 특히 테슬라는 이미 리더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600만 대가 넘는 차량들, FSD 하드웨어가 다 장착돼 있고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면제 한도가 연간 9만 대로 늘어나면 테슬라는 매년 거의 10만 대에 가까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정부 규제가 무효화되면 전국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고요. 안전 기준이 업데이트되면 핸들도 페달도 없는 진짜 미래형 차량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운전사들의 목소리도 크고요. 하지만 기술 발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났잖아요. 자율주행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규제와 싸워왔어요. 스페이스X 할 때도 그랬고 테슬라 할 때도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형국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것도 테슬라한테는 호재고요.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큰 그림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 주가도 엄청 오를 것 같지 않아요?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되고 매년 거의 10만 대씩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돼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상상만 해도 대박이죠. 웨이모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같은 특정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오스틴이랑 베이에리어에서 시작했지만 목표는 전국이에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주마다 다른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더 재밌는 건 테슬라 차주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말했던 게 테슬라 차주들이 자기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서 회사에 주차해 놓으면 낮 동안에 그 차가 다른 사람들을 태워다 주면서 돈을 벌고 퇴근할 때쯤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거죠. 완전 공유 경제의 다음 단계예요. 차가 그냥 주차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실현되려면 FSD 기술이 완벽해져야 하고 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법적 책임 문제도 정리해야 해요.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차주인지, 테슬라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명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가 훨씬 쉬워져요. 중국과의 경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중국은 바이두,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이 규제 때문에 뒤처지면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2017년에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이 상원에서 막혔던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였어요. 민주당은 안전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이었고 공화당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게 하자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 양당이 협력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청문회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 자율주행 산업 전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서 이런 전환점이 몇 번 있었어요. 포드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토요타가 린 생산 방식을 개발했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중화했을 때요. 이제 자율주행이 다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기차는 안 된다고 할 때 테슬라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민간 우주 기업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스페이스X를 만들었죠. 이번에도 자율주행이 미래라고 확신하고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테슬라가 FSD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근데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오스틴이랑 베이에리어에서 실제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제한적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규제 완화가 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한테도 기회가 될 거예요. GM의 크루즈, 포드, 현대차 같은 회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FSD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6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있고 로보택시 서비스 경험도 있고 사이버캡 같은 전용 차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물론 변수는 많아요.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지, 세부 조항들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여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요. 어쨌든 앞으로 몇 달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 청문회, 그 다음 법안 처리 과정,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해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관심 가지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테슬라가 안전 기록을 잘 유지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규제 완화만큼이나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타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직 무섭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 앞으로도 테슬라랑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